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모르고 쓰지 못하는 숨겨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숨겨진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와이파이 신호를 확인하는 숨겨진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된 와이파이가 나오게 되죠. 와이파이로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버전이 나오게 되죠. 이 버전을 계속 터치합니다. 이렇게 계속 터치하다 보면 커넥티비티 랩이라고 나오게 돼요. 두 번 남았다고 하죠. 한 번 더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커넥티비티 랩 메뉴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여길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늘 와이파이를 사용한 시간,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와이파이를 각 요일별로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전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아래에 내려가시면 홈 와이파이 인스펙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때 신호 강도의 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스타트 해볼게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와이파이 선택하세요. 그 다음 넥스트 합니다. 그러면 현재 와이파이 신호 강도 정도를 보여주죠. 저는 지금 엑설런트라고 나오죠. 아주 좋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넥스트를 또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방이나 거실 또는 회사에서 각 위치마다 와이파이 신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다 보면 건너방에서는 인터넷이 느리고 거실에서는 빠르고 이런 경우가 있죠. 각 방마다 와이파이 신호가 어떻게 잡히는지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호 세기가 약한 곳들은 인터넷이 느리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해볼게요.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방이나 거실 또는 여러분이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시면 와이파이 신호의 세기가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신호가 약한 곳은 인터넷이 느리게 접속이 되겠죠. 각 위치마다 와이파이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간의 와이파이 신호의 세기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댁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각 방마다 어떤 강도를 가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특정 구역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너무 느릴 경우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 위치를 바꿔주셔야겠죠. 신호가 좀 더 잘 도달할 수 있는 곳에 공유기를 위치시켜야 전체적으로 빠르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경우에는 중간에 중계기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죠. 특정 구역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경우에는 중계기를 설치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전부 체크가 끝났으면 던 눌러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엑시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커넥티비티 랩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Reset All Lab Settings라고 나오죠. 이걸 눌러주시면 해당 메뉴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해당 메뉴를 꺼내서 와이파이 신호를 확인하셔서 좀 더 안정적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가정에서 리모컨을 이용하시다 보면 리모컨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배터리 잔량이 남지 않아서 그런지 리모컨 자체의 문제인지 배터리도 갈아 껴보고 여러 가지로 시도하시는데요. 이 배터리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리모컨 앞쪽을 스마트폰 카메라 쪽으로 댄 다음 리모컨의 아무 버튼이나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불빛이 나오게 되죠. 이 불빛이 나오면 리모컨은 정상 작동되는 거죠. 모든 리모컨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면 전부 이 불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리모컨도 해볼까요? 이렇게 앞쪽으로 비치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빛이 나오죠. 이런 리모컨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리모컨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프레쉬의 밝기 조절인데요. 어두운 데서 물건을 찾거나 할 때 스마트폰 프레쉬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리게 되면 손전등 메뉴가 나오죠. 이 손전등을 그냥 켜시게 되면
기본 밝기로만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밝기가 너무 어둡다거나 너무 밝다거나 할 때 손전등 메뉴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숨어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밝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밝기를 최고로 올리게 되면 눈이 부실 정도로 엄청나게 밝아져요. 여기서 적당하게 밝기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광고창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웹에 올라오는 다양한 광고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광고들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광고가 나오고 있죠. 자, 보통 이런 뉴스나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기타 연결 설정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프라이빗 DNS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으로 되어 있죠. 이 프라이빗 DNS에 들어가셔서 자동을 프라이빗 DNS 공급자 호스트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DNS 공급자 호스트 이름을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dns.addguard.com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연결을 할 때 이 DNS 서버라는 것을 거쳐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데요. 기본값은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동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DNS 서버를 경유하게 되는데요. 이때 DNS 서버를 addguard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 addguard에서 여러분이 보는 페이지에 올라오는 광고들을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광고들을 차단을 할 수 있어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이빗 DNS가 바뀌었죠. 자, 이제 뒤로 가서 해당 페이지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광고가 없어졌죠. 자, 이렇게 웹을 검색을 할 때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광고들을 대부분 차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단을 할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를 어떤 것을 쓰든지 상관없이 전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자, 광고가 많이 나와서 불편하신 분들은 DNS 서버를 변경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통화 중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통화 중 상태죠. 통화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통화 중에 뭔가 메시지를 전송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경우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메시지 보내기 선택하시면 바로 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전송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죠. 명함 사진을 하나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죠.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 바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통화 중이라는 표시고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통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 있는 통화 화면 돌아가기 버튼이 작아서 안 보이실 경우에는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통화 상태라고 여기에 바가 나오게 돼요. 이 부분을 터치하셔도 통화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죠.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통화 중에 필요한 내용을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을 한다거나 또는 브라우저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카톡 같은 SNS로 텍스트를 입력을 할 경우 입력한 텍스트를 잘못해서 지우는 경우가 있죠. 그때 입력한 텍스트를 다시 입력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입력했던 텍스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장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죠. 자, 전송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졌어요. 그러면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입력할 필요 없이 손가락 두 개를 여기 있는 자판에 아무 곳이나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밀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지워진 텍스트가 나오게 되죠. 자, 만약 지워진 텍스트가 앞에도 더 있을 경우 다시 두 개를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어주면 계속 지워진 텍스트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 여러 단계로 넘어왔을 경우 다시 두 개를 터치해서 우측으로 밀어주면 그 다음 텍스트가 나오게 되겠죠. 자, 문장을 한번 쓰고 잘못해서 지우고
그 다음 문장을 쓰고 또 지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지웠을 경우 손가락 2개를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면 단계별로 앞으로 가게 되고요. 우측으로 밀어주면 단계별로 우측으로 가게 되겠죠.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지워진 텍스트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휴대폰 충전을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연결을 했을 때 스마트폰이 작동하고 있는 일반 상황에서는 휴대폰 충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상단 알림창을 아래로 내리시고요. 한 번 더 내립니다. 그 다음 비행기 탑승 모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데이터 통신, 그 다음 전화도 차단이 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20% 정도 충전이 빨라집니다. 급하게 외출을 하셔야 되는데 빨리 충전을 해야 될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놓고 충전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책이나 문서를 누군가 읽어줬으면 했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책, 문서, 무엇이든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스마트폰이 읽어줍니다. 이번 시간은 갤러리의 숨겨진 빅스비 비전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책이나 문서를 읽어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카메라로 문서나 책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기 위해서 하버드대 교수님, 유명한 분이시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 머릿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들어가는 말 부분을 사진을 일단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실행하고요. 사진 앱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자, 그 대신 이렇게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텍스트가 카메라 안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머릿말 부분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갤러리로 들어오신 다음 지금 찍은 책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책을 찍은 사진이 나오겠죠. 자, 이때 상단을 보시면 눈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눈 모양 버튼이 있죠. 자, 이게 빅스비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빅스비 버튼을 이용을 하면 번역, 책 읽기, 검색, 와인,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빅스비 버튼부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번역, 텍스트, 검색, 와인, 접근성 5개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은 이 5개 메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꺼내는 방법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읽어주는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강조된 텍스트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지금 이 부분이 강조된 텍스트죠. 자, 여기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어가 선택됐다고 구역이 보이게 되죠. 자, 사진을 찍었지만 이 사진에 있는 텍스트를 디지털 텍스트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모두 선택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선택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 접근성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택된 문장을 전부 읽어주게 됩니다. 아래쪽에 글자 읽어주기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글자 읽어주기가 나오면 바로 이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게 돼요. 자, 글자 읽어주기 선택해 볼게요. 이 책은 대학 강의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30년 가까이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특권을 누렸다. 그리고 그동안 정의, 저스티스라는 수업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잠시 멈춤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예전에는 이 텍스트 읽어주기 기능이 굉장히 어설프게 읽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거의 사람이 읽어주듯이 완벽하게 읽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책을 하나씩 찍어 두셨다가 전체 선택을 하고 접근성을 이용을 해서 전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책뿐만 아니고 다양한 문서들, 즉 텍스트가 있는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글씨 읽어주기가 접근성을 눌렀을 때만 나오게 되죠. 자, 혹시 이 접근성의 글씨 읽어주기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설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메뉴든지 상관없어요. 번역, 텍스트, 검색, 와인, 접근성 어떤 화면이든 위쪽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보이죠? 이 점색의 버튼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지금 번역으로 바꿔놓은 상태예요. 앞서 접근성에서도 똑같이 점색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접근성 모드라고 있죠. 자, 여기 있는 접근성 모드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 접근성 모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장면 해설, 대상 인식기, 글자 읽어주기 3개의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접근성 모드 기능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메뉴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장면 해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의 장면을 전부 해설을 해주고요. 대상 인식기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무엇을 찍었는지를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한 글자 읽어주기가 있죠. 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글자 읽어주기 메뉴가 나오지 않아요. 자, 이걸 켜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지금은 한글로 읽었었는데요. 영문 텍스트를 읽을 수도 있겠죠. 자, 영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영문 메뉴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영문 메뉴를 지금 상태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자, 사진을 찍어주신 다음 갤러리에서 해당 사진 선택하시고요. 또 빅스비 비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 구역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접근성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스토리 오브 디 오리지널 허와이언 바비큐. 허와이언 바비큐 워즈 코인드 바이 에디 플로리즈 앤 존슨 캠. 자, 지금 어때요? 발음이 굉장히 이상하죠? 자, 한글을 읽는 식으로 영어를 읽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럴 경우 영어 원어 발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한국어 발음으로 읽으니까 안 되죠. 자, 그럴 때 아까 본 메뉴로 들어가서 언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신 다음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또 접근성 모드 들어가죠. 자, 여기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글자 읽어주기 설정이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언어가 시스템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언어는 내 스마트폰 언어죠.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죠. 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언어를 선택하고요. 아래쪽에서 시스템 언어가 아니고 영어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어가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읽어볼까요? 자, 다시 글자 읽어주기 하겠습니다. The story of the original Hawaiian barbecue. Hawaiian barbecue was coined by Eddie Flores and Johnson Cam, founders of L&L. 자, 어때요? 이번에는 완벽한 네이티브 발음으로 읽어주죠? 이런 식으로 읽어줄 때 언어를 바꿔주시면 해당 언어에 맞는 네이티브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는 한국어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장이나 그리고 문서를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금방 찍은 메뉴를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선택해서 사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들어와서 빅스비 버튼을 다시 누르죠. 자, 이번에는 번역으로 들어왔죠. 자, 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언어를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자, 인식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 있죠. 지금 찍은 언어는 자동으로 인식하고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반대로도 가능해요. 한국어를 영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메뉴가 전부 번역돼서 나와요. 자, 요즘은 해외여행들도 많이 다니시는데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외국에 나가서도 메뉴들, 간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것은 외국어로 된 메뉴죠. 자, 이 음식 메뉴를 찍어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알고자 하는 부분을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옆쪽에 지금 찍은 사진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찍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빅스비 비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동을 한국어로 번역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통판이라고 나오고요. 라이스, 마카로니, 토스트 샐러드,
미니 플레이트 점심, BBQ 쇠고기, 치킨, 쇼트리브, 해물, 콤보. 자, 그대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한국어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부 외국어로 된 메뉴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죠. 해외여행 같은 데 가시면 메뉴가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 다양한 책이라든지 문서들도 전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서 찍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 머릿말도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상단에 있는 빅스비 버튼 누르시고요. 출발 언어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잡혀요. 자,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볼게요. 영어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죠. 자,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번역된 언어를 텍스트 선택을 이용을 해서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터치해서 기다리면 모두 선택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복사한 다음 공유를 한다든지 다른 곳에 옮길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접근성을 바로 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과 텍스트, 검색, 와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메뉴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메뉴를 꺼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도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빅스비 비전 설정 부분에 보시면 번역, 텍스트, 검색, 와인 여기에 전부 체크를 해놓은 상태죠. 자, 그래서 저는 전부 이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메뉴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필요한 메뉴를 전부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앱스 화면에 빅스비 비전 표시라고 나오죠. 여기에 체크가 돼 있게 되면 카메라 기능을 꼭 켜지 않아도 빅스비 비전 앱을 실행을 해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빅스비 비전 따로 실행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서 사진을 열고 거기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요즘 와인들 많이 드시는데요. 이 와인 라벨만 찍으면 와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와인 고르실 때 어려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와인 라벨만 찍어서 그 와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와인 라벨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찍은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와인 라벨 사진이죠? 자, 여기서 빅스비 비전 또 선택할게요. 자, 와인 정보 나왔네요. 자, 샤또 몽페르라고 하죠. 보르도 와인이고요. 2020년산 와인이고요. 가격도 나오고 산도, 바디감, 국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음식부터 이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평가도 여기 나오게 돼요. 자, 여기 평가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빅스비 비전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주기만 하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